음주운전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볼까 하는데 예. 굉장히 많습니다. 음주운전이 제가 경찰 할 때도 처벌이 점점점 강화되는 추세였고 몇 차례 개정되면서 흔히 알고 계시는 윤창호법에 따라서 삼진아웃제, 이진아웃제 뭐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낮아져서 0.03%, 0.08% 이렇게 바뀌었고 음주운전 수치에 따라서 결국 다 형량이 결정이 됩니다. 초범은 벌금 뭐 7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재범부터는 큰 사유가 없으면 징역의 집행유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재범이 될 경우에는 형사적으로도 가중처벌되고 면허도 바로 취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형량이나 행정처분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실제로 목격을 했는데 음주 단속 중에 앞차가 도망을 가더라고요. 음주 측정이 다 아시겠지만 숨을 깊게 불어넣어서 호흡에 있는 이런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찰할 때도 안 불어요. 막 빨아당기고 막 액션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입을 헹굴 쉽게 가글을 할 수 있게 물을 주게 돼 있는데 막 이렇게 1.5리터를 다 마시는 분도 있는데 별로 도움은 안 돼요. 0.031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기계 자체가 최저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보다 높게 나오진 않고 대부분은 낮게 나오고 보통 혈액 채취하면 더 나와요. 호흡기 측정이 가장 유리한 방법이긴 한데 아무튼 몇 분의 간격을 두고 몇 회 고지를 하라 이게 내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거부하는 경우를 처벌하지 않으면 아무도 측정을 안 할 거잖아요. 음주 측정 거부는 면허 취소 수치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측정을 하시고 다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측정 거부로 문제가 되시면 그 부분도 변호사랑 잘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위드마크 공식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술을 마시면 마신 시점부터 쭉 올라가다가 어떤 시점부터 다시 내려갑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얘기고요. 그래서 음주 운전을 한 시점의 알코올 농도가 중요한데 음주 운전을 한 시점과 측정 시점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예를 들어서 올라가는데 이때 운전을 했고 이때 측정을 했으면 실제보다 운전한 시점보다 더 높게 나오는 거고 반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시점인데 몇 시간 지나서 측정을 했으면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음주운전을 한 시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운전을 하면서 도망가면 잡힌 거는 큰 문제는 안 되고요. 보통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냐면 도망을 가서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주차를 이제 잘하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잡니다. 경찰이 이제 추적하다 보면 그 차가 나오고 차가 나오면 집에 가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서 이제 측정을 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0.03이다. 그 이하가 나왔다. 수치상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는 수치이긴 한데 실제 운전한 시점은 2시간 전이잖아요. 그럼 2시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계산을 해보면 0.07이든 8이든 나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보통은 어떤 경우가 많냐면 측정한 시점이 0.1이다. 그런데 실제 운전한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오히려 이제 상승기에 있었으면 운전할 시점에서는 0.03 이하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많이 주장하는 사유 중에 하나는 상승기에 있었기 때문에 측정 시점보다 운전 시점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낮았다라는 주장을 많이 하고 이걸로 많이 사실은 무죄가 나오기도 합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도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반성문 탄원서를 쓰셔야죠. 안 쓰는 것보다는 낫고 최근에 제가 수행한 사건 중에 나름 보람이 있었던 사건은 뭐였냐면 취 운전이라고 하죠. 보통 자고 일어나서 운전했는데 여전히 술 기운이 있는 경우. 그런데 이제 그분이 두 번째이기 때문에 만약에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의 집행유예가 나오면 이제 회사를 당연 퇴직해야 되는 그런 분이라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나름 되게 열심히 살고 그런 분인데 그리고 음주운전을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본인은 이제 술을 다 깼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정을 재판부에 설명드리고 그분도 반성문 쓰고 주변에 가족들 탄원서 쓰고 직원들 탄원서 쓰고 해서 이게 음주운전 플러스 다른 사고나 아니면 사고하고 도주를 했거나 그렇게 했으면 아마 그렇게 안 됐을 텐데 결국 이제 벌금형 선고받고 판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이거 두 번째인데 한 번 더 네가 술을 마시고 걸리면 징역이다. 아무튼 꼭 하시길 추천드리고 쓰더라도 진실성 있게 그리고 정말 도움이 될 만한 탄원서들 몇 개를 받는 게 중요하지 사람 수 늘리고 여러 개 쓰고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오시는 분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초범이 잘 없어요. 물론 그분들에게도 초범은 있었겠지만 보통 재범이고 크레인 운전하시고 트럭 운전하시고 이렇게 업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말씀을 하시는 게 형사처벌은 기간이 길면 그분들은 벌금이나 집행유예까지 괜찮다고 해요. 근데 운전 못하는 게 직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좀 감경시켜 달라 아주 예전에 했다 그래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데 본인 음주운전 2번 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2번이긴 한데 굉장히 오래됐고
그동안 열심히 잘 살아왔고 음주운전 안 했고 해서 이제 행정심판을 넣으면 나중에 보면 음주운전 대학 5번, 6번 막. 제가 경찰할 때도 그랬어요. 저게 습관적이고 처벌을 강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뭐 지금도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음주운전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을 했을 때 내가 피해보는 것도 피해보는 거지만 이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의 피해라는 게 어마어마하고 이게 또 보험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피해 보상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절대 음주운전 하지 마시고 사실 뭐 음주운전 사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피해를 김명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